안녕하세요. 캔센서 홍원표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암 관련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암환우들이 많이 겪는 가려움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움증은 사실 암을 앓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많이 겪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병 과정에서 특히 가려움증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표피층에는 그 자유신경 종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감각신경인데요. 이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이게 이제 우리 뇌에 전달을 해서 가려움증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의 가려움증의 원인은 바로 요 감각신경을 자극하는 여러 요소들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려움증하고 암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전신 가려움증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6배나 된다고 합니다. 어떤 암이냐면 피부암, 간암, 담낭암, 담관암, 췌장암, 그리고 혈액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감각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 물질을 뿜어내거나 그걸 자극하는 어떤 그 관련이 있는 암들입니다. 암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암과 관계없는 가려움증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우리가 잘 알아두면 혹시 하고 우리가 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됩니다. 암환우들이 겪는 가려움증의 특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과 접촉했을 때 특히 가려움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 두드러기나 발진이 없는데도 가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위가 노랗게 변하면서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발열, 체중 감소, 식은땀들이 흘리는 증상하고 가려움증이 동반할 때 이게 암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와 가슴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암은 왜 가려움증을 유발할까요? 암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염증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염증이 감각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췌장암, 간암, 담관암, 요런 게 가려움증을 많이 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담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에서 생긴 소화액이 담즙인데요. 이 담즙이 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제 담관이 막히면 이 담즙산이 바로 피부 아래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피부에 쌓인 이 담즙산이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생기면 우리 몸이 암을 이기기 위해서 이 면역 체계가 작동하잖아요. 그랬을 때 몸에서 나오는 그 사이토카인,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어떤 체내에 생기는 이 화학 물질이 있거든요. 이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히스타민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이 바로 가려움증을 유발을 합니다. 우리 가려움증이 있을 때 바르는 약 중에 항히스타민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히스타민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니까 얘가 우리 몸에서 가려움증 유발하지 않도록 약을 발라주는 게 이게 항히스타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이 걸렸을 때 우리 몸에서 화학 물질이 나온다. 근데 이 화학 물질이 히스타민을 자극을 한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유발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이나 암 치료 과정에서 우리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호르몬의 변화도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암이 생기면 가려움증이 많이 느껴지는지 그 원인들을 하나씩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럼 가려움증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한번 해결해 볼까,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려움증은 사실은 피부통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피부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우리가 가려움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암을 완치하지 않는 한 암 자체가 유발하는 그런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근본 원인 해결을 못하고 증상을 최대한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괴롭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어떤 삶의 질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방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일반 생활에서 가려움증 생길 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하면 가려움증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늘 유지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질 좋은 로션을 평소에 발라준다.
그리고 향이 나는 로션은 바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향이 나는 그 성분이 우리 피부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이 나는 제품은 바르지 않는다. 베이킹 소다 그리고 오트밀 성분이 있는 것들을 몸에 발라주면 좀 가려움증을 좀 누그러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할 때 우리 보통 이제 뜨거운 물을 하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너무 뜨거운 물은 우리 피부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목욕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한다. 그리고 옷도 너무 꽉 입는 옷을 입게 되면 우리 피부가 이렇게 숨 쉴 공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건조해지죠. 그래서 옷도 좀 약간 헐렁하게 해서 최대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그 원인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을 가렵다 신경을 쓰면 진짜 신경이 거기에 모이면 견딜 수 있는 것도 잊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제 자꾸 좀 더 심하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건을 갖추되 내 신경을 다른 데로 분산할 수 있도록 음악을 듣는다, 즐거운 일을 한다, TV를 본다, 누구랑 얘기한다 해서 내 신경이 가려움에 집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분산시키는 활동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투병일지를 쓰자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거든요. 투병일지를 기록을 하다 보면 내가 좀 심하게 가려웠던 적 이럴 때 좀 가려움이 없어지더라 이런 것들도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 뒤에 생활할 때마다 좋은 어떤 그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 투병일지를 이렇게 보다가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까먹었던 것들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병일지도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방법을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매번 다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의 정도에 따라서 그 현실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하나하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려움증 이럴 때는 효과가 있었어 없었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심으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 투병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 참 가렵다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괴롭힐 텐데요. 한번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최대한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